안녕하세요. 방과후 지도사 강의를 맡게 된 최유미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제1강입니다. 1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1강은 방과후 지도사란 이제 어떤 업무를 하게 되고 어떤 곳에서 근무를 하시게 될지를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네, 방과후 지도사란 업무에 대해서 살펴보시려면요. 방과후 학교가 어떤 곳인지 먼저 일하실 곳, 근무하실 곳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방과후 학교란 개념은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서 운영되는 교육 및 돌봄 활동을 하는 곳으로 정규 수업 외의 시간에 일정 기간 동안 계획되어져서 운영되는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교육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곳들을 말합니다. 네, 방과후 학교의 비전과 목표는요, 학생 중심의 미래 교육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역 사회와 협력하고 그리고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 경험을 제공해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 육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네, 방과후 학교는요, 학교 및 학생의 발달 특성을 고려해서 수요 중심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맞춤형 학생 성장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사교육비를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자율수강권을 확대하고 소외지역에 그 중점을 두어 문화예술 콘텐츠를 지원해서 교육 격차를 완화시키는 것도 그 또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지역사회 및 교육 기부와 연계하고 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해서 그 운영 주체를 좀 다양화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방과후 학교 지원센터와 그 센터의 역할을 좀 강화해서 시도교육청의 책무를 강화하고 행정 및 재정 지원을 좀 강화하는 등 여러 가지 각 센터의 역할들, 시도교육청의 역할들, 각각의 그 담당하시는 부서들과 시도교육청들의 그 역할을 강화해서 각자의 맡은 소임들을 다 해서 함께 운영되는 그러한 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방과후 학교는요, 교육청과 각 학교는 사회적 변화와 학생 및 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해서 지역사회와 협력해서 프로그램의 질을 향상시키고 강사의 활동 조건을 조성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좀 강화시키고 방과후 학교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운영 근거로는 이제 학교는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를 반영하는 걸 항상 계속적으로 기본 전제로 해오고 있고요. 그리고 방과후 학교 또는 방학 중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그리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학교에서 방과후 학교라는 그 정규 교과 시간 외에 운영되는 모든 시간을 어쨌든 학교와 학부모의 요구가 없으면 운영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자발적인 참여가 원칙이기 때문에 강제성을 띠고 운영할 수는 없는 게 기본 원칙인 운영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방과후 학교들은 몇 가지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름은 그 명칭들은 달리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운영 형태는 정규 교과 시간 외에 운영되는 그 모든 프로그램들을 방과후 학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방과후 아카데미는 청소년 기본법에 의해서 그 활동이 지원되고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에서는 이제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지원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 48조, 33조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방과후 활동과 그리고 종합지원사업과 그리고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까지도 이런 기본법에 의해서 이 운영 근거를 탄탄하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청소년 기본법에서 지원을 받고 있고 다른 형태의 또 방과후 학교들은 또 각각의 법적 근거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겠죠.
그럼 어떤 유형이 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실게요. 방과 후 학교와 유사한 다른 유형의 기관들 현황입니다. 앞서서 정규 교과 시간 외에 정규 교과가 끝난 이후에 운영되는 형태들을 우린 방과 후 학교라고 명칭을 붙이고 있다고 했는데요. 그와 비슷하게 운영되는 것들이 지금 초등 돌봄, 학교 돌봄터, 다함께 돌봄 센터,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등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초등 돌봄 교실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는 늘봄학교로 명칭을 또 달리해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봄학교나 초등 돌봄 교실로 각 지역별로 좀 다르게 불리우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학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등학교 학교 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초등 돌봄 교실,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 전학년을 대상으로 하고 지역별로는 초등 저학년들을 대상으로 운영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기준은 맞벌이 중심으로 운영이 되지만 소득 기준은 없고요. 학교 돌봄터는 이제 만 6세부터 12세까지, 다함께 돌봄센터는 학교 외에 일정 건물에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 조건이 충족되는 건물 안에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지역 아동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도 시설 설치 기준에 충족된 건물 내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각각은 이제 여기까지는 다함께 돌봄센터까지는 초등학생들 대상이고요. 지역 아동센터는 만 18세까지 모두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고, 방과 후 아카데미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중학생들까지 이용이 가능한 그러한 형태입니다. 보시면 대체로 맞벌이 중심이거나 이제 저소득층 아동이거나 아니면 돌봄이 필요한 아동들 우선으로 이렇게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과 후 아카데미 같은 경우는 형태가 약간 사교육비 절감이 우선적으로 좀 목표를 하고 있는 쪽이라서 돌봄의 취약계층이나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더 먼저 이루어지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각각의 유형 기관들의 지원 내용들을 보시면 돌봄교실, 학교 내에서 운영되는 그런 기관들의 경우는 돌봄이 주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외에 프로그램과 이제 급간식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 돌봄터도 비슷한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다함께 돌봄센터도 늦게까지 운영이 되는 형태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급간식 지원이 이루어지고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 같이 이루어집니다. 지역 아동센터의 경우는 보호와 교육, 그리고 문화, 정서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사업과 급간식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체험활동과 보충학습 지원, 그리고 상담이나 급간식 지원 등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는 성격이 약간 달리하는 게 연령대가 아무래도 초등 고학년부터 중학생들까지 포함이기 때문에 앞서서 보호와 돌봄의 성격이 좀 보여져야 되는 저학년들이 없어서 이쪽은 사교육 현장의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연령대의 친구들에게, 그런 가정환경과 연령대의 친구들에게 그에 적합한 여러 가지 체험과 보조학습을 더 지원하는 쪽에 치중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원할 때 형태로는 대부분이 무상 지원과 혹은 아주 적은 금액의 자부담이 들어가는 정도의 그런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대체적으로는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각각의 방과 후 프로그램의 비율을 보시면 초등학교에서는 특기적성이 가장 많이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고요. 중학교는 거의 비슷한 비율인데, 이제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 중심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이 좀 운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대입을 중점으로 많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진로와 관련해서 대입을 앞두고 이제 3년 내내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친구들이 많다 보니 부족한 교과 영역에 대한 보충을 많이 지원하는 형태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기관에서 근무하게 될 방과후 지도사는 어떤 역할을 할지 우리 방과후 지도사의 정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후 지도사란 학교나 지역사회 내에서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에게 다양한 학습과 취미, 체험활동을 제공하는 전문 인력들로 이들은 학생의 학습 지원, 정서 발달, 그리고 사회성 함양 및 진로 탐색 등 전인적인 성장을 돕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러한 직업이 되겠습니다. 방과후 지도사의 필요성을 살펴볼게요. 방과후 지도사가 저런 다양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떤 부분에서 그 필요성이 강조가 될지 볼게요. 먼저 학습 지원 및 보충 영역에서 굉장히 그 역할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학업 성적 향상을 위해서 이제 개별 학생의 학습 수준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지도를 제공하시게 되고요. 그리고 학습 부진 아동에게는 개별 지도를 통해서 기초 학력을 좀 더 강화시키는 역할을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또 정서 및 사회성 발달을 지원하시게 되겠습니다. 학생들의 사회적 기술 그리고 감정 조절 능력, 협동심 등 그런 여러 가지 정서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함양시키기 위한 활동을 여러분들께서 지원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긍정적인 자아 형성과 자신감 향상 등을 같이 도모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진로 탐색 및 직업 체험도 함께 지도해 주실 수가 있겠어요. 학생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 진로 탐색 활동을 제공하실 수가 있고요. 다양한 직업 세계와 실제 업무 체험을 통해서 진로 결정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제공하시는 역할을 하시게 됩니다. 또 특기 적성 발굴과 개발에도 함께 하시게 되는데요. 개인의 특기와 적성을 발굴하고 이를 통한 창의력 및 문제 해결 능력 개발에도 함께 지원을 하시게 됩니다. 예술, 체육, 과학, 언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 개발을 돕는 프로그램을 이제 방과후 지도사로서 여러 기관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하시게 되겠습니다. 네, 이제 이런 방과후 지도사들이 어떤 곳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시게 될지 활동 영역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학교 내에서 이제 활동하시게 될 수 있는데요. 학교는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등 여러 영역에서 활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수학교 내에서도 이 방과후 클래스가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먼저 교과목 보충 및 학습 지도 그리고 과제에 대한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업에 대한 지원 그리고 특기적성에 대한 교육들 예술이나 음악, 체육 등 특기적성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강사로서의 방과후 지도사로 활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체능 쪽에 좀 재능이 있으시고 그쪽으로 활발히 활동을 하셨었다면 이런 방과후 교실, 방과후 아카데미 등에서 강사로 지원해서 강사로도 활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또 이런 사회참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셔서 이제 학생의 자치활동에도 함께 하시거나 봉사활동 지도를 참여하시는 것들 등으로도 그런 영역에서도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요즘 각 지역, 각 동마다 다 지역아동센터가 있죠. 이런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들을 돌보고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서적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아동센터 내에서 운영되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각각의 강사로도 활동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언어교육이나 컴퓨터 교육, 또 예술활동 등 프로젝트 활동도 그렇고 다양한 프로그램의 강사로서도 활동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리고 사회화 교육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강사로도 활동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도 워낙 기관들이 많다 보니까요. 이런 곳에서도 활동을 하실 수 있다는 거 유심히 봐두시면 여러분들이 활동 영역이 내가 이렇게 정말 근무할 수 있는 곳들이 많구나 하는 거 주변에서 쉽게 찾아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청소년 수련관도 근무할 수가 있다고 하고 놀라시는 분들도 지금 계실 텐데요. 청소년 수련관 안에서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로 및 직업교육, 그리고 문화 및 예술활동, 체육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운영 강사로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로 탐색이나 워크숍, 그리고 뭐 직업 체험 프로그램, 그리고 연극, 댄스, 미술 등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도 운영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스포츠 클럽이나 건강교육 프로그램 등 아이들이 수요만 있다면 어떠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청소년 수련관 안에 강의를 제안하셔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아이들의 수요가 있고 관심도가 있고 선호도가 높은 프로그램이라면 지속적으로 계속 꾸준히 운영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해 두시고, 이 강의가 모두 끝나신 시점에 한번 프로그램을 계획해 보시고 제안도 해 보시는 걸 이렇게 좀 권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사설 학원 및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이런 기관에서 뭐 학습적인 지원, 그리고 시험 준비를 하는 클래스 등 운영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언어 교육이나 이런 다양한 언어 습득을 위한 활동들도 지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정보교육, 기술교육 같은 것들. 요즘 정보화 시대, 디지털 시대가 됐죠. 이때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곳에서 강사 활동으로도 지원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완전 전문가들만이 저런 뭐 코딩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가르치고 지도하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린 연령들에게는 뭐 석박사급의 전문가들이 와서 굳이 지도를 할 필요는 없거든요. 아이들에게 정말 아이들 수준에 맞는, 그 눈높이에 맞는 그런 기초적인 정말 흥미를 갖고 관심을 갖게끔 해주는 아주 기초적인 지도에는 그 눈높이에 맞고 그 발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고 올바르게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사들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선생님들도 이러한 교육에 진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사회에 있는 문화센터나 도서관에서도 활동이 가능하십니다. 도서관은 사서만 근무하는 게 아닌가요? 문화센터는 뭐 아이들 정말 영유아들의 뭐 그런 베이비 오감놀이만 하는 것이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문화센터나 저런 지역 도서관 내에서도 다양한 교육 문화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활동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교육 프로그램 안에서 뭐 독서 클럽이나 문화 워크숍, 그리고 문화 강좌 등을 초등, 중등 대상으로 이제 방과후 아카데미 개념으로 운영이 가능하시고요. 도서관 안에도 요즘은 지역사회 내에서 운영하는 마을 학교나 마을 돌봄 교실 등 이런 돌봄의 형태, 지자체와 같이 협업을 하고 시도교육청과 같이 협업하는 방과후 학교들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여러분들이 많은 방과후 지도사로서의 역량을 발휘하고 활동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살펴보시면 다함께 돌봄센터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아직 없는 지역도 많이 있긴 한데요. 다함께 돌봄센터가 지자체별로 많이 센터를 개소하고 있습니다. 다함께 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을 이제 맞벌이 가정들 위주로 돌봄의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을 받으면서 공부도 계속해서 학업도 이어나갈 수 있게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시설인데요. 이 안에서 아이들이 학습도 하고 여러 가지 체험활동도 하고 사회 및 정서적인 발달도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방과후 학교와 같은 성격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다함께 돌봄센터도 직원을 채용하거나 좀 단시간으로 보조교사를 채용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프로그램마다의 강사도 채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곳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여러 가지 활동들, 그리고 여러 가지 강사로 활동을 해 나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다함께 돌봄센터에서는 뭐 창의적 활동, 취미교육, 그리고 뭐 생활 습관 교육,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같은 것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와 별반 다르지 않게 다양한 활동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역량으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라는 것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보시면 지역 아동센터, 다함께 돌봄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그리고 초등 돌봄교실의 방과 후 교실 강사, 그리고 학습지 방문교사, 사회복지시설, 다문화 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영유아 보육시설의 방과 후 지도 강사, 그리고 학원 및 공부방, 육아종합지원센터, 마더센터 등 다양한 복지시설 및 센터의 방과 후 프로그램 교사 및 보조교사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강의 과정에 제 마지막 시간이 되시면 다시 한번 이제 취업에 관한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안내를 드리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복지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시설들은 물론 전문적인 자격을 요하는 직원들을 채용하는 시설들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강사들을 별도로 채용을 하시는 곳들이 있고요. 그리고 파트마다의 타임별 강사를 보조 교사를 별도로 채용을 하시고 있기 때문에 이 방과 후 지도사로도 충분히 활동을 하실 수 있고요. 지역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있으신 곳들 많으시죠? 여기에 그 보육 전문 요원이 아닌 그 놀이시설이 있는 운영 요원으로서도 근무를 하실 수 있다라는 거 팁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20강에 가서 더 자세하게 안내를 드릴 부분이긴 한데요. 20강까지 모두 다 열심히 듣고 따라오시면요. 제가 20강에 가서 굉장히 자세하게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곳들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고 한지, 그리고 취업할 때 뭘 준비를 하시면 좋은지를 또 자세하게 팁을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요즘에 이런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마더센터 같이 지역구 안에서 준비하시는 별도로 운영하시는 양육정보, 육아정보를 주면서 함께 같이 그 놀이시설 안에서 아이들을 같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놀이시설들을 운영하시는 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시설들 안에도 운영을 위한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강사들과 그리고 이런 방과 후 지도사 같은 그런 돌봄 인력들이 많이 충원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말 필요한 인력이 없어서, 적절한 인력이 없어서 다들 인력난으로 고생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열심히 수업을 들으시고 지금 사회로 진출을 해주셔야 될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시설들에 어떻게 진입을 하실 수 있을지 수업을 다 들으시면 저희가 마지막에 자세한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간략하게 방과 후 지도사가 어떠한 영역에서 어떠한 곳들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고 어떠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시게 되고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정도 이제 첫 시간에 간략하게 방과 후 지도사가 어떤 업무들을 하게 될지를 살펴보셨는데 좀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요 정도만 첫 시간을 통해서 맛보기를 하시면 이런 게 방과 후 지도사구나 하고 감이 잡히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제 2차시부터 20차시까지 쭉 학습을 해 나가시면서 방과 후 지도사로서 갖춰야 될 다양한 역량들을 채워 나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차곡차곡 채워 나가시고 그러시다 보면 모든 게 다 채워지셨을 때 마지막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과정들까지도 제가 다 안내를 드리려고 하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방과 후 지도사 수업은 여기까지 해보려고 하고요. 다양한 활동 영역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네이버나 이런 검색 엔진에서 검색을 해보실 때요. 방과 후 지도사보다는 최신 트렌드는 늘봄학교나 방과 후 아카데미로 검색하시는 게 더 많은 정보들이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검색보다는 교육청이나 이런
국가에서 운영하시는 사이트들을 이용하시는 게 더 정확한 정보들이 나오니까요. 이런 블로그 같은 데서 올라와 있는 글보다는 약간 그 국가에서 운영하시는 교육청 사이트, 그리고 가장 가까운 지역 내에 있는 교육부 사이트들을 이용하셔서 정보를 확인해 보시는 걸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